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BGM은 핸드폰으로 깔기 귀찮아서. 그쵸. 뭐가 좋아서 웃니? 별거 아닌데.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를 해볼까? 그 뭔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글도 될 수가 있겠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싶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또 회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그럴 때 딱 주파수 통할 때 딱딱딱딱딱, 맞아, 그럴 때 참 밥을 잘 먹었다, 기분이 좋았어, 밥 잘 먹었다. 음, 그 언어의 차이는 가만 보면은 해석의 차이고, 근데 그냥 해석이 아니라 뭔가 해상도가 달라요. 차이라는 뜻이 바로 격차죠. 음, 변동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변동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죠. 이자는, 그러니까 은행에다 그냥 박아두는 거는 변동성이 없지. 그러니까 은행에만 자산을 박아두지는 않지. 아무튼 그 변동성이 주는 측면은 어텐션을 준다는 거지. 그 차이 자체가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좀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뭔가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보통 평균적인 언어 내에서 말을 한단 말이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레파토리, 마치 똑같은 대본처럼. 그게 여러 사람일 경우 그게 하나의 평균 집합이 되고 정규 분포가 되면서 그 차이가 점점, 처음에는 신선했다가 나중에는 배경처럼 들리죠. 백그라운드처럼. 그리고 점점 노이즈가 되지. 그리고 안 듣게 되지. 들어도 그냥 뭐 잘 들었네. 어떤 지식과 정보가 그냥 소화돼서 쓸려가는 느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그 한 15년 정도 지난 애니 강철의 연금술사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한 7, 8편 남겨두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 한번 이거를 떠올려 봤어.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지. 평소에 생각해 두고 있었으나 그 애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 사는데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 등가 교환이. 그 스티브 잡스가 트레이드 오프를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거, 뭘 하나 얻으려면 저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자유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모든 거를 이제 가정을 향해서 힘을 써야 되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다만 거기서 얻는 거는 어떤 안락감, 행복감, 편안함이 되겠지. 그건 이제 각자 선택에 달린 거고. 결혼이 좋다 나쁘다, 그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난 뭐를 내 인생에서 등가 교환을 하지? 그게, 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등가 교환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은 게, 첫째, 내 인생에서 어떤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지는 않는 걸로 하자. 뭐 내 안에 권위나 명예, 어떤 인정을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욕구는 있는데, 다만 그거를 내 추구하는 걸로, 그 가치로 삼지는 않겠다. 그 기꺼이 버려버려야겠다, 쓰레기통에. 그리고 둘째, 사람하고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 연성의 대가로 내가 원하는 벡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제 나름의 연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그냥 살아도 되고 계속 헷갈린 채로 살아도 되지. 근데 난 좀 선명한 거를 좋아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난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말하는 게 기꺼이 틀릴 수도 있죠. 기꺼이 언제든 틀릴 수가 있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다, 난 그런 소리가 아니라 틀릴 거야. 근데 그래도 상관없으려고 하는 정태현의 목젖이 끄는 삶, 벌써 에피소드 12. 와, 이거를 이렇게 할지 몰랐네. 벌써 12번째 똘기덩이 워치대 초미 저축인묘 12간지죠. 역시 중간 쌉소리였고요. 오늘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들으셨을 때 저는 제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분명히 비슷한 느낌, 어떤 비슷한 사례는 같을 수가 없지.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비슷한 패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걸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자아 리싱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는 내 자아가 일시적인 렌탈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번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유지되는 형태죠. 그렇게 매번 지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 평판이 깎이는 느낌이 들어. 불안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해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내 편을 들어 달라,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됐든 그 사람이 됐든, 뭐 밥을 사든 술을 사든 심지어 좋은 말을 하든 그게 일종의 대가성을 띠는 거지. 근데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솔직히 메타 인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안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걸 보려고 해야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아니라고 우겨대면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이 심층 구조를 파고들면은 이게 뭐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낸다는 거지, 불필요하게. 그리고 또 다른 패턴으로, 가보면 좀 진득하게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뭔가 그 방식으로
여러 사람한테 이제 거미줄을 쳐. 이렇게 제3자를 여러 만들어.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그건 나의 방어막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신원 보증인 평판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꼭 술을 먹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삐지거나 미리 방어막 말에 항상 방어막이 뭔가 껴, 뭔가 보험이 껴, 해칭을 해 자꾸. 그리고 삐져요. 또는 술을 먹어도 이제 옆 사람을 파트너를 만족시켜야지 자기가 증명받는 느낌. 뭐 나는 그런 걸 관찰했어. 혼자서 뭘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결론은 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같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럴 거면 지금 이걸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썩 깔끔하거나 어떤 담백하거나 뭐 칼칼하지도 않고 찝찝해. 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 그런 그렇게 길지 않은 짧다면 짧은 그런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저는 제법 괜찮은 파트너 동료를 만났어요. 저보다 형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이즈가 좀 됐지. 정바에서 한 십몇 년 있었을 거야. 거의 그냥 무슨 이명박 때부터 그냥 타고난 선수로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이제 가게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많이 했지. 결국 나중에 서로 존심이 세가지고 싸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안 보게 됐지만 근데 그때 나한테 해준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 치지 마. 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얻은 그런 나름의 깨달음이겠지. 그걸 나한테 이제 어느 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같이 어, 술을 먹어도 나도 신기했어. 되게 여자가 옆에 되게 잘 붙는 거야. 생긴 것도 멀끔하게 생겼지. 뭐 나름 이제 사람이야 다 개인적인 하자는 다 있고. 근데 될 수 있으면 뭐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아무튼 뭐 노 같이 그냥 술집을 가더라도 뭐 조인도 잘 되고 합석도 잘 되고 어 내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게 울어서 그렇지 되게 무난한 어떤 서로 있으면은 그렇다가 괜찮았다가 조합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활용 가치가 있다.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됐다. 그래서 이 공사의 메커니즘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메커니즘은 스토리를 편집해서 자산을 탈취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작된 서사, 내러티브, 이 스토리를 진실처럼 보이도록 자꾸 자기가 지속적으로 심리적이고 물리적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야 돼.
근데 이때 감가상각이 생겨. 이 이야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생기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제 꾸며냈지, 뭔가 왜곡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잖아. 그럼 균열이 발생하죠. 그럼 또 이 균열을 메우려고 더 정교한 구라를 하지. 구라를 치지. 구라 역시 추가 에너지,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계속 이런데 투입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또 뭐가 있냐? 이런 알리바이 유지 비용, 안 들키려고 쓰는 비용, 균열에 따른 감가상각, 그리고 그 균열을 메꾸는 비용. 이 전체적인 유무형에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니까 이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더라. 공사라는 거는 뭐 기획이 들어간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접근에서 핵심은 이거는 내러티브 편집 모델이다. 이야기를 자꾸 편집시키지. 말이 자꾸 달라져. 근데 이 에고 리싱 모델하고 내러티브 편집 모델은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 같아요. 무시 안 당하려고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고, 그리고 안 들키려고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지.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리싱 모델하고 내러티브 편집 모델은 음, 자기 진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점, 여기서 같은 알고리즘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 누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는데 기분이 안 나쁜 게 멘탈이 좋다, 이거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인간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단지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는 타당한데, 그럼 자꾸 헷갈리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유권하고 점유권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구분이 뚜렷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공간이 내 영역이 아니라, 이 리싱 모델로 보면 내가 그때그때 구독, 멤버십처럼 프리미엄 모델처럼 내가 그때그때 차용해서 받아낸 내가 일시적 세입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이게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니까 당연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 측면에서, 뭐 기분 나쁜 측면에서 이 불쾌함의 성격이 다른데, 이 어떤 소유권 모델에서는 내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내 공간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불쾌한 거고, 그리고 이런 점유권 모델에서는 내가 마치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한 느낌이 들죠. 그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내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박탈될 그런 생존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용하고 리싱 개념을 통해서 어떤 이런 뭔가 뭔데 열받았지 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자아의 분식회계 같더라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달려있고, 운영 방식이 이 내러티브 편집을 통한 돌려막기. 그리고 뭔가 이제 어, 위기의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위기시 대응은 파산 보호 신청인데, 마치 뭐 그럴 때는 음, 주로 보이는 패턴들이 가스라이팅, 그리고 억지 분노, 혹은 잠수하거나 도주하죠. 결과적으로 이게 마치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 당사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하고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 피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점점 저 사람이 진실을 말을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 말이 진실이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 점점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 공통된 알고리즘이 자기 진실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건 내 진실이야. 내 살아온 경험과 인생이고 내 생각, 이건 내 진실이고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이건 남한테 증명받거나 인정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 왜냐? 이건 그냥 내 거니까. 여기서 주도권이 나온다. 이게 주도권이다. 결국엔 다시 또 이 얘기로 들어가죠. 우리가 주도권이 겉으로 봤을 때 있어 보이는 거는 말했죠. 뭐 힘으로 누른다든가, 잘났다든가. 근데 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힘으로 막 힘으로 누를 땐 눌러야지. 근데 다만 그게 anyway 그 적재적소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 똥오줌은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힘으로 누르고 그런 폭군들을 보면 이 흥망성쇠가 보이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늘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아. 밤에 잠을 못 자. 불안 증세에 시달려.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도 언제 이거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증세. 언제 따일지 모른다는 불안. 게다가 우리 인간은 그 종으로 따지면, 더 큰 종으로 따지면 포유류인데, 젖을 먹고 자라서 그래서 포유류잖아. 근데 이 포유류의 특징이 있더라고. 반드시 잠을 자야 돼. 그 어떤 강한 포유류라고 할지라도 잠을 자야 돼. 자, 어때요? 자는 동안에는 약한 포유류라도 공격을 할 수가 있지. 자, 이상으로 오늘 또 두서없는 얘기였고, 마침 또 요즘 시절이 사나운 것 같아요. 이 머리 굴리면서 남 등쳐 먹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안달들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나운 시절에 이 좀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그 즐거울 때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꼭 즐겁다가 아니라 뭐 그냥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연락해서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뭔가 그냥 소소한 행복, 하나의 소셜 서포트 같은 거. 그게 어떤 내 주변 그런 사회적 연대 같은 거. 그런 거를 나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뭔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주파수가 맞고 뭔가 할 얘기거리가 있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다면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사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상 정태현이었습니다.